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다우지수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을 상승하더라도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의 주 원인이 지금 금리 인상 기조 때문이잖아요. 파월 연준이 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멘트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Wharton Siegel says Jerome Powell owes the American people an apology for poor Fed policy. 네, 이번에 와튼 스쿨의 한 교수가 이 제롬 파월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레미 시걸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솔직히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인들에게 지난 몇 년간 그와 연준이 해온 잘못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올해 높은 인플레이션은 많은 부분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연준이 저지른 실수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걸 교수는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강경하다면서 호행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향후에 초래될 수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연준이 일련의 경제 지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에 연준의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파월이 고용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말하기 위해서 보통 구인과 이직 보고서인 졸츠를 많이 언급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년 전 9월 달을 봤을 경우에 해당 지표는 지금만큼 타이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은 같은데 왜 지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는지를 모르겠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시걸 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또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파월이 임금 상승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아니고 지금 이런 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는 중이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의 상황을 좀 짚어줬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점 터치가 좀 나왔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향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의 의견인데요. 한편 모건 스탠리는 S&P 500이 3,000 아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다행이었던 부분은 하락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미국의 주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은 미국 기업들이 실적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성장을 위한 주기적 하락기에 있다고 보면서 S&P 500의 바닥을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400포인트 정도로 잡았고요.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는 3,000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약세 시나리오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현재보다 8%에서 18%가량 하락한 수준으로 여기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날 1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를 넘어선 것도 나쁜 신호라고 분석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안 좋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고용 상황도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이러한 고용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네,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근거로 들어서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을 좀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이 되면서 가장 좀 쇼크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다른 기축 통화들일 것 같은데 준기축 통화인 파운드화가 또 굉장히 최저점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금리 인상에 나설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ank of England says it won't hesitate to hike rates after pound falls to historic low. 네, 지금 파운드화가 말썽인데 여기서 이제 BOE 쪽에서도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시죠.
파운드화 폭락을 수습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영란은행이 긴급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에 감세 조치를 함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영란은행이 긴급 금리 인상 등 긴급 조치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날 영국 파운드화는 영국 정부의 감세 조치로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파운드화는 모든 주요 글로벌 통화에 대해서도 떨어졌고 또 유로화에 대해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의 국채도 투매 현상이 이뤄지면서 하루 만에 1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이 30bp 이상 오른 4.13%까지 치솟게 됐는데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블룸버그의 한 전문가는 환율 하락이 영란은행에 경보를 울리게 할 것이라면서 파운드와 약세가 지속될 경우 뱅크 오브 잉글랜드 쪽에서는 100bp 인상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11월에 있을 다음 회의에서 175bp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불안감이 더 크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울트라 스텝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밟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ING의 크리스 티너는 영란은행이 1992년에 통화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통화 가치가 회복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대폭적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도 하나를 제시가 됐는데요. 다른 옵션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통화 개입이지만 현재로서는 영국 정부가 지속적인 조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플랜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킹달러 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파운드의 흐름과 이에 따라서 영란은행의 정책 변화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애플이 점차 중국의 의존도를 좀 탈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begins making the iPhone 14 in India, marking a big shift in its manufacturing strategy. 네, 이번에 애플 쪽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타겟을 인도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자세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이달 초 새롭게 공개한 아이폰 14 모델을 인도에서도 생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용 아이폰 14도 같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생산될 것이라는 보도는 자주 나왔지만 애플 쪽에서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주요 제품 생산을 중국 쪽에 크게 의존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정책적인 기조까지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중국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한 국가가 인도인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인도를 새 정책의 최종 후보지로 꼽았는데 생산 시점 같은 경우 이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은 인도 최대 기업인 타타그룹 및 위스트론과도 아이폰 조립 공장 설립을 협의 중인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최근 JP 모건 같은 경우에 애플이 올해 말부터 아이폰 14의 5%를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라면서 2025년까지는 아이폰 생산 시설의 25% 정도가 인도로 옮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인도 쪽에서 애플의 향방을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 자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과연 인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생산량을 늘리게 될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